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어니스트님 자녀 있죠? 네.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자녀분에게 이제 주식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안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 주식을 가르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어니님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자녀분들한테 주식을 가르친다. 이 이야기가 앞전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은 약간 금기시되는 문화였잖아요. 주식하면은 집안 말아먹는다, 집문서 날린다, 뭐 요런 문화가 좀 있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서양권의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일찍부터 가르치고 좀 익숙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 역시도 솔직히 지금 문화랑 상관없이 저는 일찌감치 자녀에게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주식을 가르친다면은 어니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기법을 절대 안 가르칠 겁니다. 말 그대로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런 자리일 때 였다가 돈을 얼마를 넣으면은 이만큼 딴다? 자녀한테 자신이 접근하고 있는 그 방식을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뭔가 내가 지금 우리 애를 데리고 카지노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가르친다? 쉽지 않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지만 자신 스스로 일단 그것부터 배우고 싶어하는 모순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이 배우는 거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일관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가르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마인드나 심리, 신법적인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가르칠 것 같아요. 돈을 생각하는 자세부터 무언가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돈을 번다라는 것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당연하게끔 인지시키는 거죠. 크면 클수록 이걸 인지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모두가 동일하잖아요. 더 조그만한 시간에 더 조그만한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바라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쫓기죠. 근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런 시간적 압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있는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그냥 게임처럼 인지시키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제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을 좁혀주겠죠. 관심을 갖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관심이 가질 법한 무언가를 같이 파악을 하면서, 만약에 K-팝이나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주가 대표적으로 아이돌 좋아하니까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장난감이나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아용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무언가 아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업 정도는 제가 좀 필터를 해줘서 어느 정도 선택폭 안에서 몇 개의 종목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관찰을 시키고 가격의 변화나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장을 먼저 알려줄 것 같아요. 돈을 따게 만드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시장은 이렇게 변화한단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해보고 시간이 가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걸 만들어 가는지를 같이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잡아준다는 게 되게 피상적으로 들리는데, 네. 아이가 이제 뭔가 관심 있는 주식을 아빠랑 같이 골라서 그거를 뭐 매수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 주가가 떨어졌어, 돈을 잃었어.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뭐 행동을 안 하고 그냥 두려워만 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뭐 이겨내야 하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걸 옆에서 계속 보조를 맞춰주면서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이실까요? 네, 맞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하게 하고
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면서 같이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해도 되게끔 선택을 연습시키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왜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참게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죠. 이거는 근데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 용돈 주고 아이가 용돈 가지고 막 무언가를 살려고 할 때 옆에서 보통의 엄마 아빠들이 해주는 행동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 그 장난감은 뭐 너 몇 번 가지고 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살라 그러냐 뭐 이러기도 하고, 네. 이게 너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추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 그래 한번 사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나중에 피드백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네. 이거 되게 저희 클럽이잖아요. 지금 아이라고 하셨는데 어니님 한 자녀분이 한 1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클럽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1000명의 자녀분들에게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해오고 계시니 이제 어린아이는 그게 더 잘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욕심이란 편견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되게 어린데 아빠 나는 장난감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했는데 보니까 요즘에 뭐 바이오 어쩌고 그래서 이 테마주가 되게 좋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욕심을 막 눈에 뜨게 되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협의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하게는 만들어주지만 좀 제한적으로 해서 저는 그거는 넘어지는 경험을 시킬 것 같아요. 반드시 다치지 않게 잡아주면서, 조금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넘어뜨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치 이제 어미새가 아기를 이제 절벽 위에서 밀어서 날게끔 만드는 것처럼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잡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자녀가 손해를 봐봤자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그 시드 안에서. 그렇죠. 넘어지기에 되게 좋은 때죠. 네, 안타까운 게 이제 막 나이 5, 60 돼가지고 이제 중년과 막 노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에 많이들 크게 넘어지시니까 그때 시작해서. 저는 근데 만약에 저의 아이가 바이오주가 좋대라는 얘기를 처음 저한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 기쁠 것 같아요. 왜요? 스스로 뭔가 주관이 생긴 거잖아요. 투자에 대한 주관.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바이오주가 좋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한 거죠. 네, 관심을 충분히 유발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관심이 싹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만 관점 전환만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훨씬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크지만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아는데, 네. 만약에 애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빠랑 계속 싸워. 아빠 아무래도 내 스타일은 이건 것 같아.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저는 도와줄 자신 있습니다. 최소한 투자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희망회로를 굴리면서 주식을 하려 그런다던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끄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이를 이끄는 게 어른들, 이 편견이나 아집이 완전히 꽉 차서 귀가 닫힌 어른들을 이끄는 것보다 저는 10배 이상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미 충분히 성공해서 내가 낸대 하는 그 확실한 자기 주장관념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관점을 바꾸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아이 스스로도 모르게 그 관점을 전환시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는 어려서 아직 생각이 부족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조금씩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더 좋다, 그냥 그런 식으로 유도만 잘 해주면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애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경우인데, 근데 이 반대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빠 나는 이거 너무 싫은데, 나 주식 나 진짜 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통 진짜 진심으로 관심을 안 보이는 자녀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니님 자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 아이들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심을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유아교육을 전문으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근데 모든 이치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 영어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학습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놀이로 접근하느냐. 말은 다 좋습니다. 결론은 그거에 죽어도 관심 없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관심을 유발하느냐, 이게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도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투자를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용어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관심이 안 가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질문 같았어요. 저 어떻게 하면 손절 잘할 수 있죠?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는 손절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앞에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는 그런 걸로 들리네요. 네, 아이가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봐왔었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아이가 투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진짜 투자에 관심을 보인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 또는 아빠와의 투자는 싫지만 그 시간이 좋아서 옆에 있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 아이들이 이제 좀 되게 어린 게 이제 그려지거든요. 지금 모든 대화가. 네. 근데 만약에 자녀분이 좀 뭐 중고등학생 됐다던가 성인은 아닌데 이제 좀 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근데 아마도 가장 난제는 사춘기 아이가 부모님과의 시간을 단 10분도 갖지 않는다. 엄마 아빠랑 있는 거 자체가 싫으니까 그때는. 네, 가르치려는 사람이 템포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둘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그렇고 언니님도 그렇고 네. 자녀들이 있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때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저희 이제 클럽 회원분들도 그렇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녀분들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죠. 아이들 주식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주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딥하게 주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고 하다못해 실전으로 다 보여드리고 과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는 놓치지 말고 다 찾아서 봐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